오늘 벤탄쿠르가 서브에 들어가 있죠. 요런게 이제 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우독이 빠지고 벤 데이비스가 있는 거 정도가 좀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 비카리오는 세이브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을 봐요. 비카리오 또 봐봐. 이거 쉽지 않은 세이브야. 세이브가 좋아. 진짜 좋아. 주심 앤디 매들리. 오늘 토트넘 진짜 주심 너무 잘못 걸렸다. 뭐 아예 불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킥을 한 거 아니야. 반더벤 진짜 빠르다. 자, 이것도 순간적으로 뒤에 빠져 들어갈 수 있는데 어우, 빨라. 아직까지는 소니 쪽으로 공도 많이 잘 안 가고 우도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왼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볼 캐리가 좀 덜 되고. 바꿔주네. 자, 그러면 로얄이 현재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헐. 와. 야, 지금 방금 삑살났어. 잘못하면 토트넘 약간 위기였습니다. 와.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그래. 이게 여러분, 잘 나가는 팀은 뭔 수를 써서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야, 결국에는 메디슨의 어떤 그 집중력이 하나 만들었네요. 자, 지금 기록 보이시죠? 토트넘 유슈팅 0인데 하지만 1대0. 축구가 이런 거죠. 써니 골! 자! 홀란이랑 한 골 차. 자, 이거 롱킥 너무 좋아. 이거 사르 아니야? 사르가 오늘 좋았어요. 그리고 메디슨 끌고 다리 사이 브레넌 존슨 바로 마무리. 이거 경기 사실 끝났습니다. 벤탄쿠르 좀 쓰게 해주네요. 올. 야, 진짜 전원 선수 그라운드 복귀하는 거는 팀, 선수, 국적을 막론하고 박수 쳐줘야죠. 헐! 야, 이거는 포로가 공중볼을 딱 놓쳤네. 손을 맞았으면 골 무효예요. 당연히. 손 맞은 것 같다. 가슴 맞고 내릴 때 팔 쪽 요 전완근 쪽이 맞은 것 같지 않아? 따닥이야. 각도가 변하잖아. 어림없다. 골이라고? 내가 잘못 본 거야? 이러면 이거 남은 시간 좀 골 때립니다. 안데르센 롱킥 조심해야 돼요. 이런 와, 씨. 야, 포로가 한 골 줬지만 한 골 막았다. 벤탄쿠르. 와, 복귀했으니까. 야, 지금 이 팀 분위기가 좋은 게 이런 데서 나오죠. 주장 소니가 또 계속해서 이게 이런 거 해줘야 돼. 이거는 진짜 손흥민이 잘하는 겁니다. 자,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토트넘 하스퍼. 런던 지역의 연고 두 팀이기 때문에 나름의 런던 더비죠. 수정궁 원정을 떠난 토트넘이었는데 2대1 승리. 토트넘은 무패를 이어갔고 단독 1위를 유지 중입니다. 제가 경기를 보면서 포인트를 한 10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 더 늘긴 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체크를 해보죠. 일단 소니 오늘도 득점을 했습니다. 미친 결정력이었고요. 파페사리의 아주 기가 막힌 전환 패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과 브레넌 존슨으로 이어진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 패턴,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유효 슈팅을 소니가 득점으로 연결을 하면서 리그 8호 골, 단독 2위입니다. 득점 2위. 그리고 1위가 혼란인데 9골이기 때문에 한 골밖에 차이가 안 나요. 리그에서 통산 PL 통산 지금 손흥민은 111골을 넣었거든요. 이게 동률 기록이 누구냐면 사디오 마네와 동률이기 때문에 사실 마네가 지금 이제 뭐 사우디로 가고 바이언으로 가서 좀 안 좋았던 적이 있었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뺄 수 없는 공격에 또 프리미어리그 아프리카 공격수들의 계보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포워드가 또 마네인데 이 선수랑 동률입니다. 마네랑 동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률인 선수가 이 디온 더블린은 저는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잘했었던 거는 코벤트리 시티,
맨유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스톤 빌라에도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기로 퍼거슨 감독이 앨런 시어러 영입을 하려도 안 돼가지고 코벤트리에 퍼거슨이 이 더블린을 데려와서 나름 잘했었고 코벤트리에서는 막 그 득점왕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수도 잉글랜드 국적이 굉장히 큰 선수인데 111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소니는 동률입니다. 111골로 동률이고요. 이 다음 기록은 2골을 더 기록하면 아스날의 레전드 공격수 중에 한 명인 이안 라이트랑 동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니의 결정력과 공격력은 이번 시즌에도 엄청나다. 오늘은 풀타임을 뛰었어요. 소니에겐 뒤에 한 번 더 할 게 있습니다. 엄청난 기록을 보여줬다. 첫 번째 포인트는 손흥민의 미친 결정력, 리그 8호 골. 자, 두 번째, 토트넘 10경기 8승 2무 1위 유지 중입니다. 토트넘은 분명히 앞으로 일정이 조금 빡빡하긴 해요. 다음에 첼시랑 경기를 하는데 첼시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일정이 첼시랑 하고 울버햄튼이랑 합니다. 황희찬 선수랑 경기를 하겠죠. 그리고 빌라는 좀 부담스럽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맨시티랑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쉽진 않아. 그리고 난 다음에 박싱데이로 돌입을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정이지만 지금 10라운드를 펼친 순간에 8승 2무 무패에다가 무승부의 비율도 좋고 득실 밸런스 좋고 단독 1위다. 글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금 토트넘이 이 기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잘할 거를 기대한 토트넘 팬들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리그를 잘해봤으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었을 거지만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저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나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번 시즌 토트넘의 뭐 일정이나 그 다음에 선수단의 뎁스나 그리고 1월에 네이션스컵 아시안컵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위기는 올 거예요. 그런데 좋은 거는 리그컵에서 일찌감치 떨어졌고 그 다음에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랑 이제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리는 시즌이고 그 다음에 뎁스가 두텁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리그만 이렇게 치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을 생각하지 말고 이 일정을 잘 치는 데만 집중하면 진짜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리그 끝난 다음에 받아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엄청난 토트넘의 기세입니다. 자, 세 번째, 벤탄쿠르가 복귀했습니다. 8개월 만에 복귀를 한 것 같은데 이 선수가 반월판 쪽, 그 다음에 십자인대 쪽 다 복합적으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꽤 중요한 자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의 중원은 꽤 좋아졌죠. 파페사르, 그 다음에 비수마, 메디슨으로 이어지는 중원이 좋은데 그 이전에 굉장히 지긋지긋했던 콘테의 중원을 생각해보면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볼을 앞쪽으로 좀 보내는 이전에 유벤투스 시절에는 그거를 조금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토트넘으로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에서 토트넘 중원 선수들 중에 몇 안 되게 앞쪽으로 공을 뿌린다, 전환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꽤 칭찬을 많이 받았었던 벤탄쿠르가 빠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4-3-3을 썼거든요. 4-3-3을 쓰면서 왼쪽에 브라이안 힐, 오른쪽엔 브레넌 존슨, 최전방에는 소니, 그 다음에 뒤쪽에서 호이비에르, 사르, 벤탄쿠르 이런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가세한 지금 토트넘의 중원은 자, 메디슨이 있어요. 비수마 있죠. 파페사르 있습니다. 그리고 벤탄쿠르 돌아왔어요. 여기에다가 뭐 조금 못 믿었긴 합니다만 스킵도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공을 패스를 주긴 합니다만 호이비에르도 있고 그리고 공격 쪽에는 때에 따라서 로셀소도 쓰고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중원의 뎁스는 꽤 늘어났다. 그래서 벤탄쿠르가 복귀한 건 꽤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또다시 손흥민 얘기를 해볼 법한 게 8개월 만에 복귀를 했는데 본인도 아마 굉장히 좀 감정이 벅차오를 거예요. 이런 큰 부상 당한 다음에 그라운드에 복귀하는 게 굉장히 좀 이래저래 마음이 벅차오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순간에 소니가 또 원정 팬들한테 가서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벤탄쿠르한테 인사하게 해주고 팬들도 다시 한번 벤탄쿠르에게 복귀를 축하하는 박수를 보낼 수 있게 해준 어떤 이 팀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소니가 팀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고
또 주장단의 역할도 크다. 손, 그 다음에 메디슨, 로메로. 요 그림 좋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벤탄크루 복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핸드볼인데요. 이게 오늘 경기 내내 이 메들리 주심은 그래도 비교적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불었어요. 쟤네들이 파울하든 이들이 파울하든 저들이 파울하든 누가 파울을 하든 잘 불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저 핸드볼 파울 순간은 아무리 봐도 가슴에 맞고 팔에 맞고 궤적이 변동된 걸로 보이거든. 근데 이게 따닥이야. 따닥의 경우에는 핸드볼을 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PK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건 수비하는 선수 입장이죠. 근데 공격하는 선수 입장에서 따닥을 통해서 손에 이게 맞은 걸 가정했을 때 맞아서 이득을 받잖아. 트래핑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핸드볼 파울을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공의 궤적이 팔 맞고 변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이거를 그냥 넘어간다? 이게 소니가 추가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이 골이 들어간 다음에 남은 추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경기가 이대로 끝났으니까 아마 이 이야기는 별다른 이야기로 회자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이 실점을 토트넘이 한 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에 수정국이 공격을 한 번 더 해서 2대2가 됐어. 그러면 이거는 승점을 바꿀 수 있는 결과를 바꾸는 오심이 될 수 있는 판단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내가 눈이 잘못된 건가? 나만 이렇게 보이나? 쟤네들은 저게 안 보이나? 도당치 이해가 안 가? 근데 그걸 보고서 내 눈을 의심케 하는 이런 상황들이 프리미어리그는 매 라운드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이유의 잘못이 아니에요. 주심이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선수들은 그냥 있는 대로 최대한 공격하고 골 넣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저기서 핸드볼 해갖고 딱 골 넣었는데 자 주심이 삑 그래서 골이에요 그랬는데 아이유가 아니에요! 저기요! 저 이거 맞았어요! 팔 맞고 이거 맞아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건 골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VAR 가서 다시 얘기해보세요. 나는 양심 때문에 이 골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잖아. 누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아이유의 잘못이 아니라 심판의 잘못이지. 가끔 예전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PK가 아닌데 페널티킥을 받았을 경우에 그냥 공을 날려버린 경우들이 있어요. 예전 루비 파울러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예전에 뭐 클러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는 난 진짜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 누가 봐도 꺾이는 게 보이는데 아니 그러면 VAR은 계속 이거를 리플레이를 봤을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굳이 저들 생각에서 이해를 하자면 본인들이 아무리 비디오를 돌려봐도 정확하게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파악이 안 돼서 원심 유지를 한 건가? 말고는 근데 보이지 않아? 아니 그리고 그러면 VAR에서 얘기하라고. 야 우리 모르겠으니까 네가 가서 보세요. 그래서 야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린 잘 안 보니까 네가 가서 쳐보시라고. 온필드 가서 봐 이 새끼야 메들리 라고 얘기해서 조심히 보게 하든가.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핸드볼 파울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은 경기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원래 우도기가 잘하고 있던 것도 있었는데 난자리가 원래 티가 나야 되잖아. 빠지고 보니까 볼을 앞쪽으로 캐리할 수 있는 왼쪽 사이드백이 우도기가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BD33은 좀 그게 어려웠죠. 더군다나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공중볼을 제대로 좀 체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BD33이 너무 못했다라기보다 우도기가 중요하구나. 우도기가 제법 중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게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다섯 번째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여기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한 거는 하프타임에 BD33을 로얄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BD33 때문에 생기는 어떤 약간의 부하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수비적으로 좀 불안한 것도 있었고 공격적으로 공을 피딩을 못하니까. 근데 로얄로 바꿔주면서 왼쪽 좌얄이었거든. 순간적으로 얄베스의 모습도 나왔어요. 왼쪽 로얄 괜찮았습니다. 역시 포스텍은 교체 감각이 꽤 괜찮다. 오히려 오른쪽에 있지 않고 왼쪽에 있다 보니까 공격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내 할 일을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BD33을 빼고 로얄을 교체한 거는 꽤 좋은 포인트였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얘기할 거 파페사르. 골 장면, 소니의 골 장면에서 전환 패스를 한 거 그 이전에도 한 번 헛발질 세게 한 거. 예전에 그 반통수가 한번 그 헛발질 세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제외하면 파페사르는 오늘 제가 이번 시즌 내내 파페사르를 보면서 이번 시즌 잘하고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경기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 경기를 딱 꼽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오늘 파페사르는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 그 다음에 전환 이런 것들을 다 잘해줬다. 꽤 잘했습니다. 좋았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숨은 수훈이라고 얘기를 하려다가 바꿀게요. 대놓고 수훈입니다. 비카리오, 반더벤, 로메로. 이 세 명이 중요한 게 어느 타이밍까지 토트넘이 유효슈팅을 못 가져가고 있었어요. 오히려 경기는 토트넘이 주도를 하고 있었지만 유효슈팅은 수정공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의 중요한 세이브, 그 다음에 순간순간마다 나오는 반더벤과 로메로의 수비 덕택에 실점을 하지 않으니까 경기를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중요한 순간에 메디슨의 자책골 유도, 소니의 골까지 나오는 거죠. 골은 자책골과 소니지만 소니가 8호 골을 넣고 엄청난 기록을 세웠지만, 만약에 제가 토트넘 팬이라면 야 오늘 MOM 누구 줄래? 그러면 저는 3명을 동시에 주겠습니다. 그래서 골키퍼, 센터백 2명 그렇게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더벤, 로메로, 비카리오는 진짜 좋습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 브레넌 존슨. 자, 브레넌 존슨은 이스타 스카우팅의 적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좀 애매한 게, 이제 그래도 브레넌 존슨은 좀 노출이 많이 돼 있던 선수니까. 그래도 우리 컨텐츠기도 하고 주원이 형이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이 선수 빠르다, 손흥민과 가는 역습이 기대된다, 간결하다, 공을 잡고 많은 생각을 하지 않고 제때제때 올리고 제때제때 패스하고 제때제때 슈팅한다, 이타적이고 빨리 판단한다라는 거를 이 브레넌 존슨에 대한 이스타 스카우팅의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애매하게 접거나 이상한 거라는 게 아니라 메디슨 패스 받고 바로 올렸잖아요. 잘 맞아. 소니도 사실 비교적 간결하게 축구를 하잖아요. 템포를 잘 살린단 말이야. 브레넌 존슨도 이 장면에서 이 선수의 장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곧장 패스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토트넘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가 토트넘보다 동급 이상의 팀이랑 경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토트넘도 카운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소니랑 그 다음에 메디슨, 그리고 브레넌 존슨 같은 선수가 역습의 기수가 될 법한데, 그때 브레넌 존슨의 저 간결함이 꽤 도움이 될 거다. 저 때 예를 들어 애매하게 접어, 그 다음에 또 접어, 타이밍 봐, 이러면 좀 이상하죠. 근데 아주 좋은 타이밍에 간결하게 올려주는 브레넌 존슨 좋았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히샬리송은 안타깝게도 히샬리송이 나간 다음에 골이 나와서 좀 애매한데, 저는 그 전에 히샬리송은 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참 좀 투박하고 아쉽긴 한데, 저는 왼쪽 사이드에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주는 장점이 없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히샬리송 이 새끼야 너 너무 못했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물론 히샬리송의 가격을 생각하면 그런 어떤 평가도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터치로 연계하고 앞에서 경합해주고 이런 거는 저는 히샬리송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샬리송이랑 클루셉스키는 개개인의 어떤 순간순간을 보면 아쉬운 순간이 많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 토트넘의 공격적인 빈도와 압박 시퀀스로 봤을 때 프리미어리그에서 탑이거든요. 기록을 봐도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하는 팀인데, 좌샬리송이랑 클루셉스키는 그거에 대해서는 압박의 유닛으로 봤을 때는 그걸 잘 수행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한다면 아쉬운 건 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선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이들이 팀의 어떤 압박 전술상 중용은 될 것이다. 경합해주고, 히샬리송이 전방에 있을 때는 공을 좀 못 잡고 경합도 떨어지는데, 측면으로 온다면 피지컬이나 경합이 또 나쁘지 않은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오늘 뭐 잘했다 이건 아니야. 근데 전술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서 클루셉스키도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패턴 플레이야. 근데 이 선수 가만 클루셉스키만 토트넘 경기 보고 있죠. 진짜 졸라 뛰어댕깁니다. 엄청나게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수비 가담하고, 이런 걸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히샬리송이랑 클루셉스키의 역할이 그거라고 감안한다면 그건 잘해주고 있다. 저는 그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오늘 경기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부지만 이게 사람의, 축구 선수라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한 경기에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있죠. 근데 항상 축구를 나노 단위로 잘라서 보기 시작하면 이 선수를 평가하기가 진짜 박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선수는 진짜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반 끝나고 메디슨 빼라고. 아니 메디슨 빼면 공격 마지막에 방점 누가 찍을 거야.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자책골 유도했잖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아까 아주 소수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메디슨이 오늘 완전 몸이 가벼워 보이진 않았어. 이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냐면 순간순간을 잘라서 그것만 딱 보면 실수했네? 빼면 실수했네? 실수했네? 아까 히샬리송이랑 클루셉스키도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좀 약간은 거시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 오늘 약간 몸이 무거웠던 건 뭐 틀리지 않지만 그럼 몸이 무거웠을 때 빼면 감독과 선수단의 이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 저 사람은 내가 약간 몸이 무거우면 빼는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세가 좋은 선수를 볼 때는 이 선수가 약간 오늘 부진하거나 몸이 무겁다 하더라도 흔히 얘기하는 까방권이라는 게 있잖아. 까방권의 개념으로 보는 것도 아니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거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 소니가 아닌 선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소니 빼라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뭐 그거는 워낙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고 메디슨 빼라는 얘기는 난 보고서 메디슨 빼면 어떻게 하려고? 결과적으로는 자책골 넣으니까. 네. 이거를 길게 좀 거시적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축구를 보는데 저는 좀 더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 감독의 의도도 보고 이 선수가 가진 장점도 보고 길게 봤을 때 이 선수는 요럴 때가 아쉬우니까 요때 빼주거나 바꿔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지 이러니까 몸이 무거우니까 빼라 이러니까 탐욕이다. 저는 이거는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오늘 11가지 얘기했네요. 이거 되게 엄청난 경기는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많이 생각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